인도 재벌은 가족 기업입니다. 제 아무리 커져도 가족 기업입니다. 네. 가족 기업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못 믿으니까요. 아 타인을? 예. 두 번째, 네. 국가가 그걸 선호합니다. 왜? 가족 기업을? 예. 그래야 전화해서 해결하죠. 뭐 전문 경영이 있고 이러면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가족 기업이 돼야 전화를 해서 이번에 이거 입찰 들어오면 500억 손해 날 텐데 다음번에 2천억짜리 줄 테니까 들어와. 요거 좀 받아라. 받아라 이러면 들어오죠. 네네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하고 해야죠. 그래서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 예. 네. 그것이 인도의 지금 현실입니다.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인도 남아시아 이쪽 이야기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주 재밌게 오늘도 풀어 주실 우리 강성현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댓글들 보니까 주말에 아침에 내가 이 교양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을 줄은 옛날에 정말 몰랐다고. 대학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이 교양 수업 너무 재밌다고 이런 분들이 예. 아주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재밌는 인도 얘기를 해주실 텐데, 원래 이제 보통 그 인도라든지 남아시아의 뭐 문화, 종교, 역사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해주시다가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핫한 특히나 인도의 그 경제계를 완전히 지금 카오스로 만들어버린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사실 네. 오늘은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지금 터트린 네. 폭탄 때문에 거의 침몰의 위기를 맞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보도에 등장하는 네. 인도 아다니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힌덴버그라고 하면 저 공매도 치는 저 펀드죠?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맞습니다. 그 회사나 뭐 이런데 좀 부조리라든지 예. 하여튼 뭔가 좀 안 좋은 거 밝혀내갖고 주가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를 미리 하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수익을 거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상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는 항상 아이에나나 상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고. 예,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정작용을 한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이제 좀 복잡하고 이런 일이 직접 터진 것도 사실은 처음이고. 그러니까 인도 경제 발전 내지는 인프라 건설의 상징 그러면 네. 아다니거든요. 아다니? 예, 아다니 그룹.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 제가 일부러 한번 정경유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다니 그룹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힌덴버그가 공격을 시작을 했고 지금 며칠 만에 수십조 원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 세계 2위 아니면 3위 부자였다가 네. 이 아다니 그룹 소유주이자 창업자인 가우탐 아다니가 전 세계 7위로 밀렸다가 지금 13위로 밀렸다가 몇 군데 지금 보도에는 17위까지 밀렸습니다. 자기 이제 재산이 마구마구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아니 주가가 도대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네. 보시죠. 자, 이게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인데요. 네. 지주사격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다니 그룹이 대략 한 7개 정도가 상장이 돼 있어요. 네. 비상장 회사들은 너무너무 수가 많아서 미처 세지도 못합니다. 네. 자, 그런데 2019년부터 20년 잠잠하더니 21년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러네요. 피크를 찍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반토막이 더 났어요 지금 예, 보면.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예.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하나만한 이야기하는 교수들이 나와서 할 만한 테마는 이야기할 만한 테마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오릅니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답하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첫째, 경과를 대략 말씀드린다면 네네. 1월 24일에 자 공매도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가 네. 자 아다니를 상대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채가 과도하고 네. 재무 구조가 엉망이다. 음. 그리고 고평가돼 있다. 음. 그리고 주가 조작했다, 분식회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엮어서 140페이지 정도 리포트를 냈고요. 자기들이 2년간 조사를 하고 수십 명을 인터뷰를 했고 네. 모리셔스 현지 조사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막 했어요. 와. 결론은 뭐냐? 네. 85% 빠져야 된다. 주가가 예, 그만큼 지금 거품이 껴 있다. 예.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물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있겠네라는 이야기를 다 적어놨는데 네. 물증이 될 만한 서류, 소위 말해서 형사 법정에 가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 서류 그런 건 없어요? 단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럼 뭐 누구의 그냥 증언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예, 증언과 여러 가지 정황 증거.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도 증권계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치자면 네. 다 아는 내용이었다. 아. 그런데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췄다. 어떻게? 인도 역사상 최대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청약이 시작되기 직전에 리포트를 터뜨렸다. 아다니가 유상증자 계획이 있었군요. 예.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을 했었을 때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엉망이냐? 그거 아니죠. 이런 리포트 하나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힌덴버그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직원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그런가요? 예, 아주 그 전문적인 회사죠. 예.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어준 대표적인 인물이 빌 액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저쪽에 저 미국 네네네네. 금융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굉장히 믿을만하고 조사가 잘 된 리포트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다니 그룹 주요 상장사들 주가가 뭐 한없이 떨어지고요. 이제 브레이크 걸린 경우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인도 주요 지수도 당장 뭐 2.8% 떨어지고 이러는데 계속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최근까지 인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제가 얼핏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아다니 때문에 지금 인도 시장 전체가 지금 불안불안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인도 시장 이야기를 하자면 네. 아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인도 증시가 사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봄베이 증시라고 그래서 그 뭄바이 증권거래소, 네. 뭄바이 옛날 이름이 봄베이니까 네네네. BSE 네네. 여기가 1875년에 개설이 돼서 오래됐다. 우리가 아는 센섹스라는 인도 지수, 네. 센섹스 30 네. 이게 이제 거기에서 거래가 됩니다. BSE. 그런데 여기가 너무 폐쇄적이고 네. 그다음에 전산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네. 아예 정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네. NSE라는 국가증권거래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진 거는 9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2,000개 정도 상장 기업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세비라고 부르는데요. 네. SEBI 그래서 인도 금융 감독원이 이제 감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거래소.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뭄바이 거래소하고 NSE하고 어느 정도 비중이냐? 10대 9. 어디가 10위? 10%가 뭄바이 거래소 옛날 그리고 NSE가 90% 이상의 거래를 NSE에서 합니다. 1대 9로 그냥 나눠져 예. 있군요. 네. 따라서 NSE에서 쓰는 지수를 우리가 니프티 50이라고 그러거든요. 니프티 50은 아마 센섹스보다 들어보신 분이 좀 적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인도 지수는 니프티 지수입니다. 지금은.
니프티? 예, 니프티라고 이름을 그래요? 이제 약자로 해서 니프티 50 지수를 하는데요. 네. 센섹스랑 다르게 중견기업들도 좀 들어가 있고 좀 이렇게 대표성이 있도록 조합을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다니 그룹에서 발끈했죠. 그 힌덴버그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대응을 네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1월 29일에 음. 413쪽 분량의 대응 문건을 발표합니다. 이거 좀 잘못된 거다. 그렇죠. 네. 근데 힌덴버그에서 질문을 88개를 던졌어요. 여기 대답해라. 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아다니에서 대응할 때 65개는 공시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 우리가 된다. 당신들한테 대답할 필요도 없다. 음. 그러면 413쪽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실제로 없어요? 네. 그 88개 질문에 관한 답이 담겨 있는 건 네. 12에서 한 16페이지 사이입니다. 그럼 400 몇십 페이지는 뭐예요? 우리 회사 훌륭하고 우리는 발전한다. 위대한 인도 만세. 그걸 400페이지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블러핑과 블러핑으로 한판 붙는 포커판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힌덴버그 측도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정황이나 인터뷰 등은 예. 있으나 결정적인 물증 같은 건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예. 야단이 그룹도 뭐 제대로 된 반박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국민적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걸로 대응하고 있다. 예. 네. 예. 그러면 네. 자 블러핑 경쟁이 가면 이게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 마주 보고 자동차 몰면 뭐 안대도 쓰고 뭐 네. 뒤돌아보고 뭐 엑셀레이터 엑셀 밟고 밟고 뭐 여러 가지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다니에서 뭔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미국 내 소송을 불사하겠다. 힌덴버그 너희들 정말 그 악의적인 나쁜 장난치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이 이제. 허위 사실 같은 걸로 말이지.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정말로 힌덴버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소송의 나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 했다는 소식은 없고요. 실제로 할 거라는 소식은 없고요. 네. 자, 그러면 힌덴버그에서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뭐 꺼내 놓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는 환영한다. 미국에서 소송 한 판 하면 더 좋다. 우리가 이긴다. 자신 예.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까지 공개 안 한 자료를 법정에 들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거 그냥 우리가 갖고만 있는데 예. 얘네가 만약 소송 들어오면 우리 이거 다 법정에서 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뭐가 더 있나 보네. 이러니까 이제 블러핑 게임에서도 뭔가 지금 아다니가 밀리는 듯한 이 모양새. 그래서 힌덴버그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 그다음 그림 여기 보시죠. 네. 이게 1937년 사건입니다. 와 옛날에 그 예, 제펠린. 뭐죠 이게 큰 그 예, 수소 같은 거 헬륨 가스 채워가지고 풍선 큰 풍선에다가 여객기처럼 이렇게 여객선처럼 그렇죠. 여객기처럼 쓰던 예. 그 힌덴버그입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회사 이름을 지은 게 힌덴버그입니다. 여기에 헬륨이 아니라 수소를 채워놨기 때문에 네. 저것은 불꽃만 당겨지면 다 죽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도 타고 다니다가 참사가 났다. 그래서 힌덴버그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회사를. 그러니까 네. 이게 터질 거라는 건 비밀이 아니다. 다만 누군가가 지적을 하지 않았고 손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힌덴버그의 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네네네.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이런 참사를 회사 이름으로 쓰기 참 쉽지 않을 텐데 예. 어떻게 했네요. 그런데 예. 저 떨어지고 있는 저 열 기구가 예. 실제로 아다니가 될 것이냐 아. 이게 지금의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뭐 100몇십 페이지 되는 그 힌덴버그의 예. 보고서에 그래도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뭐 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주가 네. 조작을 했다는 건데요. 주가 조작. 이렇습니다. 예. 7대 상장사가 있는데 3년간 819% 성장을 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셨죠? 네네네. 마지막 몇 년 사이에 마구 올라가는 이 그래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다니가 세계 3대 부호가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75%의 주식을 그룹 자체에서 통제합니다. 즉 유통 주식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아, 7대 상장사의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 대부분을 이제 이 그룹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막 장난칠 수 있다. 예. 그룹사가 가진 게 아니라 식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기업입니다. 총수들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인도 재벌은 가족 기업입니다. 제 아무리 커져도 가족 기업입니다. 네, 네. 가족 기업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못 믿으니까요. 아, 타인을. 예. 두 번째, 네. 국가가 그걸 선호합니다. 왜? 가족 기업을? 예. 그래야 전화해서 해결하죠. 아, 뭐 전문 경영이 있고 이러면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가족 기업이 돼야 전화를 해서 이번에 이거 입찰 들어오면 500억 손해 날 텐데 다음번에 2천억짜리 줄 테니까 들어와. 이거 좀 받아라. 받아라. 이러면 들어오죠. 네, 네, 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가족들하고 해야죠. 그래서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 예. 네. 그것이 인도의 지금 현실입니다. 아다니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패턴 안에 묶여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또 하나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에 네. 모리셔스니 뭐 전 세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엄청나게 만든 다음에 그건 네. 주로 큰 형이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주문을 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주문을 내니까 주식 유통량은 적은데 자꾸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사실상 자전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참, 돈 벌기 쉽네요. 예, 예. 그다음에 회계부정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에서 네. 다른 회사로 송금이나 전이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큰 손실입니다. 손실이 큰 내용은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이 옮겨받은 회사가 아다니 가족이 소유한 개인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라는 상장사는 손실이 안 나요. 원래 한 6천억 손실 나야 되는 건데 이게 예. 손실이 그냥 그 개인 누가 갖고 있는 그 회사로 이전을 시켜버리고 이 예. 회사는 깔끔하게 손실 없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개인 회사에서 손실 발생한 걸 가지고 뭐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개인 회사 문제다. 이렇게 발표하면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회계 부정이에요. 예. 뭐 분식회계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 상장사 중에 계열사 제일 큰 게 아다니 엔터프라이즈하고 아다니 가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그 회계 감사하는 회사가 샤 단다리아라는 회사인데요. 네. 파트너가 4명짜리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입니다. 자, 네. 인도 전체에서 몇 등을 다투는 규모의 거대한 기업과 회사를. 계열사와 개인 회사가 그 산하에 수십 개 달려있는 회사를 파트너 4명짜리 회사가 감사를 하는데 마지막 감사 의견서에서 의견서에 사인한 파트너 회계사 한 명은 23살, 한 명은 24살이었습니다. 지금 뭐 대학 졸업생. 알바생인지도 모르죠. 아이고. 이게 좀 너무 그렇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팩트라는 거죠, 그죠? 예,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힌덴버그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도 당연히 근거가 있는 걸 갖고 던지죠. 예.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 경제 범죄.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가우타 마단이고요. 네네. 이 사람이 창업자이자 오너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부인 프리띠입니다. 그리고 까런하고 그 라제시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프라나비라는 조카입니다. 조카도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가우타 마다니의 형 비노드 아다니가 두바이에 삽니다. 인도에 네. 사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해외 거주 인도인들 중에 최대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터진 적이 있었죠. 그 조세 회피처에 있던.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에도 판도라 페이퍼스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터진 적이 있는데 두 번 다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형이 페이퍼 컴퍼니 전담이었던 거죠. 가족 중에. 그리고 라제시 아다니가 다이아몬드 수출입 사건으로 99년하고 2010년에 두 번이 구속이 됩니다. 혐의가 위조하고 탈세였는데요. 뭐 서류 위조죠. 네. 매제도 거기 같이 걸려 있었고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사건이 탈세하고 돈 세탁인데요. 1억 4천만 달러 정도를 세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탁이 왜 필요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물이어서일지 아니면 회사 비자금인데 뭐 다른 방식으로 돌려야 되는 거였는지는 모르죠. 이런 기업들이 뭐 비자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특히 인도. 예. 인도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점점- 5년마다 한 번씩 고비용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힌덴버그에서 던진 게 돈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상장사가 있을 때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우선 옮깁니다.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 해외 페이퍼 컴퍼니가 돈을 씻은 다음에 개인 회사로 옮기고 나면 개인 회사가 다시 상장사로 돈을 옮겨줍니다. 그러면 돈이 돌고 도는 거죠. 계속. 그 방식으로 돈을 네. 세탁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아주 복잡한 방식은 아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에서도 흔히 생각할 수 있고 예전에 우리도 했었던 것 예, 같은데.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 그 작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뭐 대단히 예외적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혐의를 이제 던지면서 예. 자 88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숏을 쳤죠. 숏 포지션을 잡아서.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 최대 유상증자 직전에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아다니 그룹에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네. 유상증자 청약이 만약에 미달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자, 자본 유치에 실패를 해서 아다니 그룹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채 청산을 못하게 되거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지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공포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아다니가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약을 가자 이랬는데 지금 네. 그래프 보셨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유낙하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청약을 들어가냔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의 카드가 있죠. 네. UAE가 등판을 합니다. UAE? 예, 아랍에미리트? 예, 네. 아부다비에 있는 IHC가 4억 달러를 청약을 합니다. IHC가 뭐죠? 거기 이제 그 기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쪽에. 네. 그러니까 비노드가 거기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 거기서 또 뭘? 모르죠, 뭐.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걸 4천억 원? 예, 4억 달러. 4억 달러. 예. 예, 그래서 참여를 해서 결국은 뭐냐? 청약액을 채웁니다. 채워요. 예. 와. 아다니 청약액을 채웁니다. 아다니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라운드는 아다니가 방어에 성공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또 2라운드가 이제 또 갑니다. 2월 2일. 야, 흥미진진하네. 예. 2월 2일 예. 아다니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예. 뭐라고 했느냐? 주가가 이렇게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청약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청약에 돈을 집어넣은 분들에게는 모두 다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 청약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 꼬리 내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그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한국 상황에서 어떤 재벌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우처럼 네.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걸 우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난리 나죠. 그렇죠? 네. 근데 금융권 저지는 막은 거예요. 청약을 우선 채웠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청약 들어올 때부터
이거 어차피 이거 패가 안 맞아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죠. 예. 그래서 네. 어쨌거나 1라운드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에 갔는데 네. 그때 왜 청약을 포기를 했을까라는 거는 첫째는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아마 자기들한테 부담이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 아다니가 판단키에 나중에 가면 어차피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 이거 소나기야. 지금 이것만 좀 피하면 돼. 이것만 피하면 돼라고 네. 생각을 하면 다음번에 청약을 받으면 되죠. 유상증자. 네. 왜 지금 무리를 하겠습니까? 네. 괜히 무리했다가 뭐 이상한 예. 사고 터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네. 그거 제가 보기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언론 보도는 잘 안 하는데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지금 힌덴버그에서 그렇게 터뜨려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쳐다보고 있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페이퍼 컴퍼니에서 청약까지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판을 키우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잠깐 좀 이번 판은 이렇게 접자. 없었던 걸로 네. 접자.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아다니가 어떤 그룹인지 이 그래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존 뭐 잘 나가는 미국 기업 투자하셨으면 아다니에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밑에 있는 게 아마존이군요. 예, 바닥을 키고 있죠. 아다니를 보다가 아마존 보면 아니 이런 걸 왜 사나 싶죠. 야, 진짜 많이 올랐다. 센섹스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시장 평균에 진짜 몇 배를 오른 거네 여기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옛날에 살 걸.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바로 힌덴버그에서 던진 겁니다. 자,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되냐? 자, 첫 줄에 아다니 그린 에너지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97.10% 떨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PER 815배라는 얘기군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815배. 이게 예. 그린 에너지니까 아마 무슨 신재생 뭐 예. 이런 태양광 뭐 이런 거. 이런 네. 거. 815배. 여러 가지. 자, 이 정도로 숏을 쳤으니까. 와, 토탈 가스도 830배. 예. 그래서 자세한 거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뭐 관심이 있으시면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그 다음 그림은 이게 바로 이제 아다니가 자금 돌려치기 했던 플로우를 인도 정치인이 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맨 오른쪽에 모리셔스 같은 데 가면 가짜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그쪽에서 자 주식시장에 상장된 그룹 회사로 돈을 옮긴다. 보내고. 그리고 이 상장 회사에서 비상장 개인 회사로 돈을 보낸 다음에 다시 그 돈을 뒤로 돌려서 모리셔스로 또 보낸다.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돈이 2배로 뻥튀기가 되고 3배로 뻥튀기가 된다. 이게 아다니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야. 그림이 진짜 심플하네요 여기는. 예.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다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다니가 한국 재벌의 순환 출자 구조를 연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소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면 인도 금융당국 같은 데서도 어쨌든 수사 안 하고 그냥 뭉개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선 거는 이제 세비가 나서야 되는데 세비는 아직도 말이 없고요. 나선다고 말은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네. 며칠 전에 결국에 인도 중앙은행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도 시장 감독기관의 신뢰성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은행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도 은행들이 갖고 있는 아다니 채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은행권의 리포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다니 그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서는 발표했어요. 네. 아다니 회사채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인도 금융감독원은 뭐 하느냐?
여기에 세비 지금 금융감독원 최고 책임자가 네. 마다비 뿌리부츠라는 여자예요. 예. 22년 2월에 부임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투자자 보호에 진심인 여자예요. 왜냐? 첫 번째 비공무원이고 예. 첫 번째 민간 영역 출신의 첫 번째 여자로 세비 수장이 된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 네네.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로 진심이라고 보여요. 남들이 봐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이 여자가 2022년 10월 달에 아다니를 2번을 소환을 합니다. 들어와. 이렇게. 네네네. 왜 불렀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이거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뭐 한 회사의 뭐 그냥 회계부정 뭐 혹은 주가 조작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은 아다니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을 죽어요? 수가 없어요. 아 예. 워낙 많은 은행들은 다 걸려 있어 정치 은행이 아니고요. 네. 인도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니프티 지수는 제가 설명드렸죠. 네네. 그래서 지금 날마다 바뀌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네. 하여튼 니프티 지수가 전고점 대비 2,0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아다니만 총을 맞은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무케시 안바니 아시죠? 네네. 예, 릴라이언스 그룹 네. 회장. 안바니도 걸렸어요? 아니 걸린 게 아니라 그 사람 돈도 다 날아갔죠 지금. 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옆에 서 있다 유탄 맞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손꼽히는 재벌이 라다크리시난 다마니 그다음에 사비트리 진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옆에 같이 서 있다 유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근데 뭐 아직 뭐 어떻게 될지 예. 전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내가 외국인 투자자면 이런 회사에는 이제 이런 기업 이런 나라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네. 조사를 하는 척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차트예요. 그림 한번 보시면 네네. 이 순환 출자 구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대주주라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안 되는 지분으로 이제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한국 분들이 인도 기업이 순환 출자하는 구조를 오해하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 몇이지? 셋이다. 그러면 저 그룹 새똥광 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들이 넷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주가에 중요하죠. 넷인데 하나가 망나님 3개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라인으로 가는지 네. 잘 보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한 명은 아웃일 것 같고 이런 게 핵심 정보죠. 그냥 뭐 네네네. 회사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자 사실죠. 형제 하나 있으면 호텔 하나 또 생기겠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네. 핵심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첫째, 인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인도의 가장 중요한 경제 악순환의 문제는 첫째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 안 되니까 네, 공장을 네, 네. 못 지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 4대 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추적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죠. 그 나라는 또 뭘 하기가 힘드네. 그러니까 인프라 건설을 못 하죠. 악순환이네 진짜. 예, 그 악순환을 네.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다니가 왜 등장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제가 아마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림들 중에 네. 한국에서 만들어진 첫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증권사가 만든 거군요. 예. 네. 예.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인도의 관심을. 가지고 인도 지사도 세우고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자, 여기 GDP 대비 무역 적자 비율을 보시면 네. 별로 나아지질 않아요. 무역 적자가 계속 쌓여갑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나라 외환 보유고를 가만히 보십시오. 서서히 느네 여기는. 예. 그리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탄탄하다. 뭐 스리랑카처럼 흔들릴 것도 아니고 방글라데시하고 비교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론은 뭡니까 그럼? 결국 돈이 어디선가 생겨야 되잖아요. 외국에서 계속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외국인 직접 투자로 나라가 굴러가는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로 나라가 굴러가는데 네. 이게 이제 국뽕 정치와 국뽕 경제의 차이입니다. 국뽕 정치는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데 네. 국뽕 경제는 돈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아 그렇죠. 없는 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국뽕 경제라는 게 뭐냐? 네. 돈을 가지고 오면 웰컴, 아주 좋아, 환영, 네. 대환영. 네. 그런데 돈 벌어 가지고 나가면 저것들을 죽여야지 아하. 이런 마음으로 덤빕니다. 그게 식민 시절 이래로 오랫동안 있었던 인도인들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건 누구나 공유하는 정서입니다. 그런 정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국 재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네. 미국 어느 펀드가 덤벼서 야, 그 회사 경영권 분쟁이라는데 그러면 언론사 중에 미국 회사 편드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편들 수가 없죠. 그렇죠. 아주. 그 외국인들은 일단 뭐 그냥 뭐랄까 이렇게 수탈 이런 단어들이 딱 그냥 그렇죠. 항상 따라붙죠. 그렇죠. 간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난한 인도에서 우리는 수탈당한다. 그 국뽕 경제 시스템에서 자 가진 건 없는데 인프라를 만들어내야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모델로 바로 사기업이 인프라 구축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아다니가 한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아다니 그룹이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몰랐을까? 첫째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처음으로 국내 증권사에서 나온 인도 주식시장에 관한 분석 리포트인데요. 네. 현지 탐방도 하고 해서 만든 리포트인데요. 네. 이제 탑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추천 종목, 관심 종목. 네. 여기에 보면 리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타타 컨설턴시, 애플 인디아, 인포시스, 선 파마슈티컬, 힌두스탄 유니레버, PVR, 시네마, 조마토 같은 무슨 저 배달업체까지 다 있는데요. 네. 아다니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는구나. 오, 예, 그렇죠. 적어도 눈치는 살짝 챘군요.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걸. 그렇죠.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은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힌덴버그에서 이제 터트린 거군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2018년에요. 6개 공항을 불화를 해주는데 네. 아다니 그룹은 공항 운영 경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다니가 따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잡음이 많죠. 하지만 아다니에게 주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모디하고 고향이 똑같고 모디가 선거 유세할 때 아다니 전용기를 타고 다녔고 뭐 수상 취임식을 하러 가는 길에도 아다니 비행기를 타고 갔고 뭐 이런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아다니가 인도다. 아다니에 대한 공격은 인도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레토릭으로 그러니까 아다니가 다 사랑스럽고 좋다는 게 아니고 네. 외국 회사와 아다니가 붙었을 때 특히나 공매도 펀드가 아다니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하나죠. 우선은 아다니 편이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 정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함께 가는 게 국뽕 정치고요. 그 국뽕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보도들만 익숙하신데요. 인도도 장난 아니에요? 인도 앞으로 저는 중국보다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뽕이?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외국에 있는 인도 사람들끼리도 폭력 사태가 비일비재하고요. 국뽕에 넘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교과서도 이미 국뽕을 함양할 수 있는 애국주의 교과서로 이미 다 재편이 됐고요. 그래요? 예.
심지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 사람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인도 고대사가 왜곡돼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한국식으로 치자면 고구려가 저기 이스탄불까지 있었는데 왜 고대사 지도를 이따위로 그렸어? 그리고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집필했던 세계적인 인정받는 인도학자들을 네. 그냥 십몇 년씩 괴롭힙니다. 바꾸라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야, 그거 안 좋은데. 예, 그렇게 그래서 또 다른 중국이 출연할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G20 정상회담을 맞아서 인도 쪽에서 공식 발표한 그 국제 행사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발전과 혁신 모델은 검증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 130여 개국을 대표해서 그 나라들의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다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거의 무슨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데서 할 이야기처럼 들리죠. 인도가 뭘 예. 전술을 해주겠다고요? 예. 예. 그리고 자 2023년 1월 26일 날 예. 인도 그 리퍼블릭 데이가 따로 있습니다. 공화국의 날. 예. 그날은 뭐냐면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한국 재헌절입니다. 헌법이 통과된. 네네네.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든 탱크, 우리가 만든 전투 헬리콥터, 우리가 만든 미사일 이런 걸로 온통 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예. 아다니가 그 회견을 할 때도 꼭 대형 인도 국기 앞에서 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국뽕 정치로 우선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런 사람들만 인도에 삽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을 생각을 해야죠. 콩그레스. 네. 지금 콩그레스를 이끌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공식적인 총재 말릭 아르준 카르게가 아니고요. 네. 그 네루의 그 가문에 속하는 손자라고 할 수 있는 라훌 간디거든요. 그냥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네. 사람이 최근에 했던 얼마 전에 끝낸 국토 대장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도판 땅끝 마을에서 네. 히말라야 잠무 카슈미르까지 걸어갔어요. 와. 뭐 걸어갔어요, 진짜? 예, 3,500km를 150일 동안 걸으면서 거기 사람들 만나서 이제 뭐 같이 걷고 뭐 아시아아시아 하고 이러면서 제목을 인도 통합 행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능력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간디를 생각해 보세요. 네. 간디가 영국 치하에서 행진을 하고 이럴 때는 네. 절대적인 약자로서 그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의지와. 네네. 근데 지금은 야당 최대 야당의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저기서 그거 하고 있어요. 머리 안 감고 면도 안 한 모습으로 1,500km 걸어 다니면서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군요. 문제는 뭐냐면요.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자극만 하고. 예.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인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자 네. 집권당 BJP가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네. 나쁜 짓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 야당 콩그레스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 만드는 노력도 안 한다. 나쁜 짓 할 노력도 안 한다. 그러면 나쁜 짓 안 하는 노력을 하는 쪽이 낫냐? 나쁜 짓 하는 노력도 안 하는 쪽이 낫냐? 와. 옛날에는 그것도 안 하는 쪽이 나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이제 국내 여론입니다. 진짜 고르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 이 국뽕 정치로 넘어갈 겁니다. 이번 위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위기 이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겁니다. 인도가 현재 3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자유시장 경제를 구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유상증자 포기 발표를 하던 날 사실은 새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재무장관 시타라만이 발표를 했고 네. 일반적으로 새 예산안이 발표가 되면 인도 모든 언론과 그 관심은 그쪽으로 쏠립니다. 왜냐? 그래요? 예산안에 나한테 줄 그 보조금이 들어 있는지 아닌지.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네. 이거 수매 가격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소득이 예를 들어서
70만 루피면 70만 루피까지 커트를 해서 소득세 면제해 주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다니 사태가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 말은 드디어 자유시장 경제가 국가 경제를 덮은 첫 해라고 보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예산안 나오면 싹 덮였는데 예. 이번에는 아다니 사태가 오히려 예산안을 덮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오. 이제 더 중요한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네. 그래프 보시죠. 네. 자, 인도 주식시장 해외 기관 투자자 비중 보이시죠? 네. 줄고 있죠. 20년부터 이미 뺐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인도 시장은 굉장히 올라갔다고 제가 본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옆에 네. 인도 국내 펀드 및 개인 투자자 비중 추이를 보시죠. 아 이게 늘었네. 예. 아 큰일 났는데 여기. 비중 추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절대액에서 줄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도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제가 네. 수출 지향 경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한국과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인도는 산업 정책을 제대로 정비하기 전에 네.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91년에 시장 개방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인도가 좀 어려운 상황에 맞는 맥락이 됐는데 네네. 그 산업 정책이 한 번도 수출 위주로 짜여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위주 산업 정책을 구사했던 중국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거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하고 비교하시면. 자,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나오는 질문은 이거죠. 정치권은 아다니를 안고 갈 거냐. 소위 말해서 이제 그쪽 그 표현으로는 구자랏파. 구자랏파. 예. 네. 모디부터 아미투샤 뭐 이런 그 BJP의 실세들이 구자랏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고향에서 나온 사람이 아다니고요. 자, 구자랏파가 과연 아다니를 끝까지 안고 갈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엉뚱한 걸 봅니다. 어떤 거죠? 뭐냐? 네. 모디 총리가 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네. 자기가 완전히 불리한 입장에 갈 때는 네. 한국식 표현으로 잠수를 탑니다. 모디가? 예, 생사가 확인이 안 될 만큼. 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니요, 사라져 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형적으로 코로나 2차 팬데믹이 터졌을 때 네. 시체가 막 넘쳐나서 화장이 안 되니까 길거리에 시체가 쌓이고 네. 의료용 산소는 아예 없으니까 공업용 산소통을 두고 사람들이 주먹다짐하고. 근데 그때 총리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총리가 몇 달 동안 어느 신문 어느 방송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위기에는 지도력을 발휘한다 이러고 나올 것 같죠. 그럼 난리가 나죠. 아니 이러고 있으면. 모디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이번에야말로 모디가 다음번에 연임하기 힘들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때 힌두교 종교 축제할 때부터 모디가 나오기 시작해서 선거운동 시작했는데 네. 전혀 문제없이 지금 승승장구합니다. 야. 이번에 지금 모디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네. 소나기는 지나간다. 이게 모디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디가 손을 봐야 되겠다거나 네. 모디가 어떤 식의 그 구조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아마 위대한 총리님께서 나서셔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심지어는 미국 그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맞서 인도 경제를 지켜내시고 네. 이런 걸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하게 지금 무대에서 사라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BJP와 네네네. 올리가르히라고도 하고요. 그 헐리우드 대신에 볼리우드라고 하잖아요. 네. bombe이 헐리우드. 네. bombe이 올리가르히 그래서 볼리가르히라고도 합니다.
러시아의 예, 그 귀족들 그렇습니다. 예. 재벌 귀족들처럼 예, 볼리가르히. 그럼 BJP와 볼리가르히가 과연 예. 싸울 것이냐? 거기에 핵심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다니가 망할 거냐? 뭐 어떻게 될 거냐? 정리할 거냐? 뭐 아다니가 쪼개지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쪼갤 수도 없어요. 제가 지배구조 말씀드렸죠. 가족 네, 기업으로 네, 네. 해서 70몇 %를 다 식구들이 가지고 있고 네. 기타 등등.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인도 사람들 질문은 딱 하나예요. 자, 짓던 항구 계속 지을 거냐? 짓던 발전소 계속 짓느냐? 짓던 도로공사 계속 하느냐? 짓던 아파트 계속 지을 거냐? 그건 해야 되겠죠.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아다니는 날아갈 수가 없군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톤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저는 인도 증권 시장의 전문가들 중 몇 명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네.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인도 주식 시장이 다시 굴러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저는 한 달 봅니다. 한 달? 예. 그밖에 안 걸려요? 예. 아무리 그래도 예. 와. 제가 지금 아다니 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룹사 계열사들 지금 주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데랑 그린에너지 여기는 지금 예. 마이너스 지금 하한가 맞고 있고요. 예. 토탈가스도 거의 뭐 하한가 다. 수준인 것 같고 다. 대신 아다니 포츠라고 예. 하는 항구 아마 예. 여기 하는 데가 예. 여기는 또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예. 이거는 확실히 가나 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아다니가 다 망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아다니 그룹 내부에서 일부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다니 그룹이 살아나가는 방법은 네. 뭐냐면 전체가 버텨야 되거든요. 자, 네. 아다니의 핵심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캐시카우가 없어요. 타타하고 리라이언스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LG 화학이 있으니까 LG 엔솔이 있었고 네네. LG 생건이 생긴 거예요. 왜? LG 화학이 있으니까 계속 돈을 벌어다 주니까. LG 화학이 없으면 그게 됐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 지금 입장에서 아다니에 그런 회사가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다른 재벌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니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나마 그중에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아다니 항구라거나 뭐 몇 개 회사들은 네네. 다시 반등을 할 계기가 생기겠죠. 쉽게. 음. 다른 쪽은 더 힘들 거고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돈이 안 되는 쪽에 돈을 갖다 퍼붓는 구조는 계속 갈 겁니다. 아다니 그룹 자체가 유지되는 한. 네. 그런데 그게 인도의 국가 이익하고 관계가 돼요. 왜? 태양열 발전. 지금 어떻게 돈을 봅니까? 수소 투자. 네. 지금 어떻게 돈을 봅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는 단계니까 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인도는 자 가족 기업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2007년에 조사한 게 있어요. 네. bombe이 그 주식 시장에 상장 기업 30개를 조사를 해보면 17개가 가족 기업입니다. 30개 중에. 예. 예. 그리고 다른 예. 조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족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른 기회에 다른 곳에서 좀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가족 기업이라는 형태가 왜 유지가 되냐면 바로 국가가 통제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가능한 매개체로 가족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아다니 패밀리를 쫓아내고 네. 국민 기업으로 만들자 이런 것도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나기는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네, 네. 그래야 인도의 경제 발전 전략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돼갈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라이선스 할당을 통해서 기업을 그 통제하던 방식은 없어졌지만 지금 91년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요. 중앙정부 재정 적자 중에 딱 3분의 1이 부실기업 국영화에서 비롯됩니다. 부실기업이 망해야 되는데 네. 국가에서 인쇄를. 사주죠. 그러면 그게 세금을 잡아먹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수출 지향의 산업 구조를 구축을 하고 산업 정책을 사용을 했던 우리 발전 전략 안에서 그 재벌 기업들이 했던 역할하고 1대1 동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뽕이라는 말 자체가 표준어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을 네. 민족주의라고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는 다민족 국가니까. 그렇다고 국가주의냐 그렇게 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네이션이란 말이 그래서 네. 내셔널리스틱이라는 표현을 네.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냥 국뽕 경제라고 해야죠. 네, 그러면. 네, 네, 예. 그러면 네. 만 개가 넘는 상장 기업을 가진 주식 시장을 보유를 해서 최대 상장 기업 수를 자랑하는 게 인도입니다. 하지만 네. 대부분의 주요 주식 지분들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예. 아니요. 아까 아다니도 보셨잖아요. 가족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가지고 순환 출자를 하면서 겨우 그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차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부 다 80% 75%. 네, 네. 나머지 가지고 돌리는데 일부만 좀 상장해 놓고. 예, 그걸 가지고 가격을 좀 올려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담보 대출 받기가 편하니까 조금 한 건데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 민망스럽다. 인도 정서는 그렇다 이거죠? 예. 요거는 근데 머지않은 미래에 한번 크게 터지긴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국뽕 네. 정치와 국뽕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네.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뽕 정치는 잘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가진 야당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야당은 지금 간디 네루 패밀리의 발목이 잡혀서요. 지난번 그 총재 선거할 때 너무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간디 네루 패밀리에서 저 사람 시키면 되겠네라고 한마디만 하면 총재가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경선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네, 네, 네. 이 구조를 보시고 네. 인도 주식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도랑 뭐 유럽 이런 데가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좋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서 야, 인도 이제는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생각들 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는 너무 위험 요소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네. 한국처럼 만만해 보이는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네. 만만하지 않게 보이는 미국 자본들이 흘러 들어가는 네. 내지는 영국 자본들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대로만. 그 라인에 내 작은 돈을 섞어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해볼 만한. 예 네. 위험 부담이 네. 적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제 인도 뭐 대략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뭐 안 한 건 아닌데 예. 너무나 이 대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아다니가 심한 경우입니다. 아다니가 좀 심하긴 심하군요. 예, 타타나 또 리라이언스는 이 성격이 좀 정도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예, 근데 문제는 그만큼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가서 다 떠맡아서 가려운데 긁어주는 역할을 했던 아다니가 것도 좀, 아다니고 작년 말에 네. 혹시 다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랍? 저 뭄바이 네. 아시아 최대 슬럼가
거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거기 그 영화도 나왔던 예, 슬럼독 밀리언의 네, 배경이 네. 된 네. 거기 재개발 이야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관광지처럼 돼가지고 네. 인도를 상징하는 뭐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 사업에 지금 제일 큰 액수를 누가 썼겠습니까? 아단이에요. 예. 이건 뭐 인도 정부 혹은 뭐 지배 세력들과 하여튼 뭐 결탁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돼 있는 부분이 당연히 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아다니 사태 이거 한번 재밌게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요. 요거 보시면서 인도에 대한 투자 다시 한번 잘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건 자체만으로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재밌긴 하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자, 오늘도 재밌는 인도 이야기 전해주신 우리 강성현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